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남편이 장을 미리 봐놔서 있는 야채로 버섯볶음이랑 애호박볶음이랑 스크램블해서 지금 내일 점심을 먹고 있답니다. 지금 버섯을 또 리필해서 먹고 있어요. 버섯을 정말 좋아해요. 아 떨어졌어. 턱받이를 안 했구나. 턱받이를. 응. 맛있어. 물. 이거 우유 좀 남은 거 있다. 이거 마셔라. 물 들어가기도 귀찮아. 우유. 저도 좀 이따가 저 볶은 재료로 비빔밥을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 계란. 뭘 그렇게 쳐다봐? Prosit. 완전. Good. Da. Schüssel ist so groß wie sein Kopf. 네, 여러분 저희 드디어 독일에 도착을 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뭘 가지고 왔는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비행기에 있었던 썰을 한번 풀어보자. 네, 카메라를 켰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한국 올 때 이륙할 때부터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한국에서 독일로 올 때 저희가 네오 자리를 하나 더 부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서 앉아서 이제 자고 영상이라도 보면서 시간 좀 때우고 할 수 있을 줄 알고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오는 건 한 대략 12시간 정도 걸린다 치면은 취리까지는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약 13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어요. 처음에 네오가 타자마자 약간 낮잠 시간이랑 다행히 맞물려가지고 3시간 정도 자줬거든요. 덕분에 이제 저도 밥도 편하게 먹고 네오도 이제 옆에서 영상 보고 이렇게 역시 자리 추가 구매는 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배시넷으로 충분할 줄 알고 이제 한국을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오산이었다. 애가 그냥 1살 반 18개월 이후면은 그냥 차라리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다 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참 몇 시간 뿐이었어요. 진짜 악몽은 나머지 이제 4-5시간의 큰 폭풍이 이제 몰려왔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오가 이제 점점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 잠자는 자세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는지 계속 꿈틀꿈틀 하다가 안 돼서 울고 또 다시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비행기 왔다 갔다 좀 체력 좀 빼고 나중에는 진짜 딱 봐도 잠아 보여요. 막 눈을 감고 막 팅팅팅 하는데 자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또 안았는데도 안 와도 막 뒤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막 계속 울고 그리고 네오가 한국에서 점점 짜증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기도 해요. 그때마다 진짜 다른 사람들 진짜 다 쉬고 있는데 어떡하지? 저 이제 대신에 거는 벽이 있으면 그 뒤로 약간 좀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네오가 울기 시작하면 일단 그 뒤로 숨어가지고 거기 뒤에서 막 안고 땅에서도 막 달래보고 다시 좌석으로 가면은 그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뭐 먹을래? 깜까도 진짜 종류별로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대한항공에서도 아기 간식들이 너무 막 다양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때는 그래 제가 울지만 말아라. 설탕 좀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통해요. 중간중간에 잠도 밀려오고 밥도 저 한 번은 스킵을 했거든요. 네오 달래느라 힘도 없고 땅에 있는 네오를 이제 달래거나 복도를 지나갈 때 제가 허리를 계속 숙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혹시나 칠까봐 잡으면은 네오가 더 빨리 달려. 그래서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계속 숙여가면서 이러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네오를 계속 들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몇 시간에는 진짜 배 땡김이 온 거예요. 제가 배 땡기면 올 주수가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막달 돼서 좀 배가 땡기고 약간 그랬는데 배 땡김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힘들다. 울컥한 게 진짜 10번도 넘어요. 이번엔 진짜 울지 말아야지. 이번엔 울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안 울고 버텼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네오가 이제 좀 기분이 좋았을 때 승무원분들도 막 안아주시려고 하고 한 바퀴 같이 비행기 돌아볼까 하면서 손잡고 네오랑 걷기도 하고 저희 주위에 앉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네오 달래는데 도와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때마다 진짜 눈물이 막 핑 돌았는데 안 울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답니다. 어쨌든 그때 진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여튼 마지막 비행이 점점 이제 끝나갈 무렵 마지막 한 30분을 남기고 네오가 드디어 잠이 들었어요. 와 이제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시름 났죠. 그래 마무리라도 좀 이렇게 조용히 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또다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어요. 사람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네오를 깨워야 되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니까 깨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네오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을 계속 못 잤는데 그때부터 울어서 이제 제가 안았죠. 안고 제가 배낭도 있고 이렇게 작은 캐리어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에코백 좀 작은 거 이렇게 끌고 비행기에 나와서 출입국 관리소 이제 거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가는 내내 우는 거야. 중간에 저 팔 진짜 팔 떨어질 뻔하고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중간중간 이제 네오를 잠깐 땅에 놓으면은 그때부터 또 꽝꽝꽝꽝 크게 울고 안나 이러니까 다행히 비행기 같이 타셨던 어떤 분이 이제 애기 안으라고 캐리어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소를 이제 쭉 걸어갔죠. 가는데 줄이 이제 좀 상당히 긴 거예요. 네오가 와 울고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심심해지면 애가 막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 힘으로 이게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줄이 또 이제 저희 비행기 이제 타시는 다 한국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S자형 그 줄을 진짜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지. 그 이제 거기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아직 눈물이 나가지고 그 나한테 이제 다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막 양보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울음 참지 못하고 이제 그때 이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취리 공항 관계자분이 저를 이제 일로 와라 해가지고 따로 뒤편으로 가서 저희 둘만 여권 보여주고 빨리 끝났던 딱 출국장 딱 나가서 마틴이 딱 앞에 바로 서 있다가 꽃을 들고 보자마자 눈물이 막 카트 끌면서 남편 저기 있다. 저 왜 한국 갈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전 영상 다시 돌려봐야겠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그렇게 놀러 가려고 그랬지? 깊은 마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왜냐면 네오가 그게 첫 비행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2번이나 갔다 왔고 이번이 3번째니까 그 전에는 할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 이렇게 만만하게 봤었나 봐요. 진짜 경험상 아기가 차라리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비행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는 시간이 기니까. 18개월 이후부터는 남편이랑 같이 가든지 꼭 이렇게 동행자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편 차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네오도 뒷좌석에서 계속 자고 저도 완전 기절. 집에 와가지고 저 여기 소파에 누워서 여기서 그냥 잤어요. 마틴이 담요 하나 이렇게 덮어주고 그대로 그 다음날까지 잤다니까요. 새벽에 저는 한 2시 반에 깨고 네오는 한 3시 반에 깨고 그래서 한두 시간 또 놀다가 또 잤죠. 우유 다 마셨어? 더 줘? 알겠어. 그 모든 아이가 이러지는 않아요. 정말 조용한 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디어만 계속 보면서 막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오래오래 이렇게 시청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10번 이상을 연속으로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쉬운 비행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눈물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여튼 여기까지가 저의 눈물 나는 비행기 썰이었고요. 일단 한국에서 가지고 온 짐 정리를 아직 다 안 했는데 가지고 왔던 거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면세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기대하면서 구매했던 거는 글램팜 고데기입니다. 이거는 미용실 고데기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에어랩으로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동시에 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차분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품에서 제가 매번 사는 건데 에스티로더 갈색 에센스랍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20살 중반 때부터 쭉 써온 제품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 오로칸 오일이요. 저도 이거를 거의 한 10년 쓰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번에 제가 또 약국 쇼핑을 했어요. 사람들은 유럽 오면은 유럽 약국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역으로 한국에서 약국 쇼핑을 했어요.
아기용 모기 기피제. 이거는 한국에서 필요해서 샀고요. 아기 유산균. 저와 마틴 나중에 먹을 피로 회복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 B1, B2, B6.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본 건데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책상 위에 이거 한 통씩 가지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캡처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샀는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타먹는 활명수예요. 스틱 파우치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멜라토닌 크림. 기미 색소 침착에 이제 좋다고 이제 샀는데 임신할 때는 이게 호르몬 때문에 원래 일단 잡티도 더 진해지고 없던 잡티도 기미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출산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년 한 이맘때쯤 소량으로 발라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따따. 선스틱을 좀 쟁여왔는데 이거는 하나는 마틴, 하나는 시아버지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왔고요. 이 선스틱이 정말 발라도 바른 것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많이 구매해서 저희 아빠한테도 주고 남동생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왔거든요, 선물로. 끈적거리거나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는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피부 지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쓸 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용. 독일에 선크림이 아기한테 피부에 좋고 이런 거는 많은데 뭔가 백탁 현상이 좀 심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번들번들 기름기가 많아서 한국 거를 웬만하면 쓰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사촌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좀 이렇게 몇 개 좀 쟁여왔답니다. 이거 이제 네오 거 후리가케라고 하나요? 이제 밥에 이렇게 솔솔 뿌려 먹는 거, 김자반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그냥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실리콘 찜기. 유아식 할 때도 너무 편리하고 그냥 저희가 계란찜 같은 거 해먹을 때도 너무 편리해서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적혀있고요. 뭔가 더 믿을만해. 귀여운 네오 도시락통. 너무 귀여운 네오 가방. 독일에서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갔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투박하거나 너무 실용성만 있다거나 좀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주문을 했답니다. 다이소템으로 이제 바로 또 넘어가자면은 뚝배기 하나. 작은 거. 스템 찜기. 손잡이 있는 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발 여기 딱 펼쳐지고 빼는 거. 얼마나 편해요. 쿨토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을 때 쿨토시를 보고 이거 뭐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게 좀 자외선 차단도 되고 좀 덜 뜨겁고 이제 소재도 쿨링 소재라서 시원하고 그렇다. 그래서 가드닝 할 때나 이제 자전거 투어 할 때 이거 하면은 살도 화상도 안 입고 좋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갈 때 꼭 사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두 개 또 이제 사왔답니다. 한국에서 또 꼭 사오는 거 화장솜. 이 품질에 이 가격에 내가 원하는 두께의 화장솜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장솜, 양말, 속옷 이거는 꼭 한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와 같이 이제 짐 싸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아 맞다, 이거 깜빡했다. 제가 원래 한 번씩 이제 마른 나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마른 나물은 이제 점점 여기 한인마트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발견한 거는 이거는 나물 밥상이라고 해서 취나물, 곤드레, 제주, 부지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나물들은 물에 불려서 삶고 조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곤드레를 밥 지을 때 같이 넣으면은 곤드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난리된 짐을 어서 이제 치우고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독일에 일찍 돌아온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 조금도 이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Guck mal da. Wer ist das? Neo. Das ist die Mama. Neo. Mama. Ma. Apa. Neo. Woher? Neo. Neo.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부랴부랴 지금 산부인과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왔는데요. 곧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나왔어요. 이제 21주? 22주여가지고 정밀 검진이 있을 예정인데 성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초음파를 한번 살짝 봤을 때 살짝 짐작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한 8, 90% 정도 성별 확정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지금 성별을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대로 초음파 보면은 자세만 잘 보여주면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정말 확정이죠. 확정. 20주 넘어서 보는 거면은. 레오는 형아가 될지 오빠가 될지. Guck mal da. Ah, sieht man das schon. Schön gesehen. Guck mal, der Punkt. Oh. Das ist ein schönes Gesichtchen, ne? Augen, Nase, Mund, das Gehirnanteil, Baby gesehen, war am Anfang. So, jetzt gehen wir mal ein Stückchen weiter runter. Das Herz. Das sieht nach einem Brüderchen aus. Ja, definitiv. Hier. Du kriegst dir kleines Brüderchen. Zwei von den Bäumen. Aber wie eindeutig. Also da gibt es gar keine Frage, was das wird. Gar keine Frage. Es gibt noch einen kleinen Räuber. Du liebes bisschen, wie nennen wir den? Ach, du liebes bisschen. Da haben Sie ja noch ein bisschen Zeit zu überlegen. Dir scheint es ja zu gefallen. Ja, jetzt gehen wir hier rein. Na gut, ich bleibe so allein. Der knickt. Danke. Super langweilig, ganz ohne Bilder. Ja. Ja, so langweilig. Oh, mir. Oh, mir. Manchmal Mini Na, kleiner Räuber. Es gibt ein Bruderherz. Stimmt ja, was nehmen wir für einen Namen, Schatz? Muss irgendwas Geiles sein. 아들이라. Ich hab schon ganz viele Liste. Stimmt ja? Wow. Ja, auch vom ersten Sohn. Ja. Von unserer ersten Sohn. Boing, Leo. Gerade ausgucken. Ja, aber das muss ja auch ein geiler Name jetzt. Da können wir jetzt nicht irgendwie so Stefan oder Sebastian. Das muss ein Name Du sein, der meinst knallt. so ganz normalen Namen. Geht nicht. Jetzt muss ein Name sein, der knallt, wie Nee. Nathan. Nathan 싫다니까. Ich meine, Nathan ist okay, aber Nathan fand ich nicht so. Also, Geil. 왜냐면 독일어 발음이 그렇게 돼요. 네이슨을 독일어 발음을 하면 나탄이라 뭔가 사탄 이런 느낌이어서. König der Unterwelt. Nathan! Ja. Leo, dein Sohn wird heißen, dein Bruder wird heißen Nathan. 아니야. Love it.